벚꽃 같은 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참 예쁜 겨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곧 환갑을 바라보는 저희 부모님은 올겨울 지독한 감기를 앓고 계십니다. 가벼운 감기조차도 늘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픈 저는 그런 부모님의 하나뿐인 외동딸이에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조금 늦은 나이로 두 분이 만나 사랑을 하게 되었고 가정을 이루게 되셨습니다. 제가 곧 서른이 되니 부모님 나이대 치고는 두 분이서 조금 늦게 결혼을 하신 셈이죠. 하루를 마무리하며 딸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마시는 시간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시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다 큰 어른이 될 때까지도 힘든 세월을 지내오셨습니다. 한 번도 제 앞에서 힘들다는 내색을 하신 적이 없었지만 자식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모든 것을 느낄 때가 있답니다. 그런 부모님의 사정을 아는 체하며 어설프고 진지한 위로를 건네기보다는 애교 많고 장난기 많은 친구 같은 딸로 가까이에 머물면서 그런 저를 보며 잠시라도 힘든 일들을 잊어버리길 늘 바랐습니다. 어른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엄마 아빠를 어머니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바꾸어 불러드리는 일이었어요. 친구처럼 하던 꼬리가 짧은 반말들도 졸업하고 존댓말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되던 해에 실행에 옮겼더니 서운한 표정과 목소리로 너무 낯설다. 내 딸 아닌 것 같아. 그냥 예전처럼 해라. 부모님의 모습이 어찌나 귀여우셨는지 모릅니다. 결국 저는 서른이 되도록 부모님께 친구처럼 반말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철부지 딸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저희 가족만의 행복하고 화목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게는요, 저보다 먼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첫째 언니가 있습니다. 언니의 이름은 가난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부모님께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실 정도였으니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감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찾으면 결혼식을 꼭 올리자고 약속하셨던 두 분 앞에 갑작스레 제가 나타났고 저를 키우면서 자연스레 두 분의 그 약속은 무기한 연장되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그런 사정을 몰랐으니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 차츰 시간이 흘러 사실을 알고 나서도 평상시엔 저 살기 바빠 쉽게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맘때쯤 제 생일날 있었던 일이에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생일 축하를 받고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집에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시느라 학교 시간대에는 늘 저 혼자였거든요. 그래도 마냥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생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기쁨을 다 가지는 나이였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일을 마치고 부모님께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문 앞에 서서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공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한다, 내 딸. 두 팔을 힘껏 벌려 엄마 아빠를 동시에 끌어안고 세상을 다 가진 기쁨으로 싱글벙글 웃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품에서 떨어지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고 종종 걸음으로 부엌에 달려간 어머니께서는 뚝딱뚝딱 늦은 저녁밥을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역시 콧노래를 부르며 밥상을 펴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야, 우리 지우 생일인데 뭐 갖고 싶은 것 없어? 그날 들었던 모든 말 중 가장 가슴이 두근거리는 말이었습니다. 잽싸게 머리를 굴려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들 중 어떤 걸로 말씀드릴지 말을 고르고 있었어요. 이따 케이크 불면 그때 말씀드려야지 하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다 함께 밥상 위에 반찬들을 올리고 둘러앉으니 고소하고 짭짤한 미역국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고기도 조갯살도 없는 미역만 들어간 미역국이었지만 학교 급식소에서 고기를 넣고 끓여준 미역국보다 100배, 1000배 제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가족들 모두 둥그렇게 밥상에 둘러앉고 나니 아버지께서 등 뒤에 감춰두셨던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와 함께 아버지께서 등 뒤에서 꺼낸 것은
빵집에 파는 예쁘고 맛있는 생크림 케이크가 아니라 마트에 파는 초코파이를 하나하나 까서 접시 위로 정성스레 쌓아 올린 초코파이 케이크였습니다. 아버지의 등 뒤에서 나온 초코파이 케이크에 저도 모르게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준비해준 케이크보다 못난 케이크. 학교에서 같이 지내는 친구들의 생일 자랑들에 익숙해져서일까요? 저도 모르게 기대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는 제 과거 모든 날들 중에 그날은 그래서 특별했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날이거든요. 그리고 가난하다는 현실을 알게 되자마자 깨달은 것은 실망하는 표정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어머니 아버지께서 찰나의 실망한 표정을 읽기라도 하셨을까? 재빨리 기쁜 비명을 지르며 소원을 비는 척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공주, 갖고 싶은 거 다 말해봐. 엄마 아빠가 사줄게. 그래, 우리 딸, 어서 말해봐. 엄마 아빠, 근데 나 갖고 싶은 게 없어. 아까부터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정말 생각나는 게 없어. 응? 그럴 리가. 잘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도 없어. 다음에 필요한 거 생기면 말할게. 그렇게 저는 그 후로 갖고 싶은 게 없고 욕심이 없는 딸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10살의 제가 유일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었어요. 욕심이 없는 딸이 되는 것.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34평 아파트에 살고 부모님께 생일 선물로 나이키 운동화를 받는 같은 반 친구들보다 제가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었거든요. 정말인 게 부모님과 거실에 앉아 TV를 보면서 농담을 나누면 정말 행복했거든요. 아침마다 제 머리를 직접 묶어주시던 엄마의 손길이 눈물나게 다정했거든요. 지우 너는 어쩜 그렇게 머리도 단정하게 잘 묶었니? 실내화도 항상 그렇게 하얗고 깨끗하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면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전부 저희 어머니에 대한 칭찬처럼 들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실제로 저는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마다 늘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엄마가 매일 아침마다 제 머리는 꼭 묶어주세요. 제가 직접 묶어보니까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손재주가 정말 좋으신가 보다. 매일 지우 머리도 묶어주시고 실내화도 항상 새하얗게 관리해주시고 지우가 어머님께 사랑을 듬뿍 받는가 보구나. 지우 너도 어머님께 사랑으로 보답해드리렴. 늘 지금처럼만 밝고 씩씩하게 지내고 선생님은 늘 단정하고 밝은 지우가 얼마나 예쁜지 모른다. 어머니에 대한 짧은 자랑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께서는 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머니 덕분에 선생님께도 사랑받는 학생이 된 것 같아 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13살 무렵 저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제게만큼은 결코 가난의 실체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던 부모님. 그 일이 있었던 것도 13살 무렵이네요. 저희 가족은 가끔씩 아버지가 퇴근길에 사오시는 통닭을 함께 먹곤 했는데요. 그날도 아버지께서 통닭을 사오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통닭을 사오셨으니 아무래도 그날이 아버지의 월급날이 아니었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여기저기 치킨집이 늘어나고 다양한 메뉴가 생겼지만 그때 당시에는 치킨은 후라이드, 양념 두 가지 맛이 최고였어요. 아버지께서 사오시는 치킨은 주로 후라이드 치킨이었습니다. 바삭하고 기름진 튀김옷을 입은 부드러운 닭고기는 배고팠던 저에겐 최고의 야식이었고 고단한 하루를 보낸 부모님께는 최고의 술안주였답니다. 사실 그 치킨의 절반은 저 혼자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한 조각을 오랫동안 들고 한참을 이야기하며 천천히 드셨고 저는 허겁지겁 입속으로 집어넣기 바빴으니까요. 이렇게 맛있는 걸 어떻게 그렇게 천천히 드시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고 있지요. 그날도 그렇게 허겁지겁 입속으로 치킨을 밀어넣으려는데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며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게 뭐야? 프라이드에 왜 양념이 묻어 있어? 어머니의 말씀에 놀라 아버지와 저도 양념이 묻었다는 그 치킨 조각을 확인해 보니 정말이지 튀김옷 부분에 빨간 양념이 조금 묻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치 양념이 묻은 젓가락으로 프라이드를 집어먹다가 살짝 묻어난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는 것과는 달리 아무런 말씀도 미동도 없으시던 아버지를 보며 어머니께서 의아한 듯 물으셨어요. 여보, 이거 어디서 사왔어? 그게 그저 어디서 사왔냐고 여쭈셨을 뿐인데 아버지께서는 잔뜩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시고 뒤통수를 긁적였습니다. 한참을 뒤통수에서 내려오지 못하던 아버지의 손이 지금 와 생각해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당신 왜 그래? 여보, 사실 이거 사온 거 아니야. 사온 게 아니라니. 무슨 소리야? 이따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일단 먹고. 아빠, 뭐 때문인데? 나도 알려줘. 지우 너는 몰라도 된다. 더러운 것 아니니까 일단 먹어. 너 통닭 좋아하잖아. 오늘만 기다렸을 텐데. 그래, 지우야. 일단 먹자. 콜라 줄까? 아버지께서는 일단 상황을 무마하고 넘어가시려는 듯 보였고,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의 의도를 눈치채시기라도 했는지 제게 콜라를 주시며 넘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통닭을 먹기 시작했고, 그때 저는 사실 튀김옷에 양념이 붙어있든 고춧가루가 묻어있든 그저 통닭이 맛있기만 했었어요. 배부른 식사 후 양치를 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던 그때 행여나 제가 듣기라도 할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그만 아버지께서 숨기고 싶어 하셨던 점을 알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께서는 정말 단 한 번도 치킨을 사오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급날 회사의 직원이라고는 사장님과 아버지, 격리 아주머니 단 3명뿐이던 공장에서 월급날이라고 사장님이 포장해왔던 통닭, 월급날인데 같이 먹자는 사장님 말에 격리 아주머니는 집에 일찍 가봐야 한다며 손대지 않으시고 통닭을 보면 생각나는 가족들 얼굴에 한 조각도 먹지 못한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남은 통닭을 가져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 반복되니 사장님도 아버지의 사정을 아셨던 건지 아무도 먹지 않는 통닭을 한 마리에서 2마리로 늘려 포장해 오셨고 한 마리보다 더 많은 양을 덜어 아버지 손에 챙겨주셨던 것이었어요. 그날 묻어 있었던 빨간 양념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치킨 한 조각 더 얹어주시려던 사장님의 애정이었던 것입니다. 딸은 물론이고 아내까지도 한 달에 한 번 기쁜 마음으로만 맛있는 통닭을 먹어주었으면 했던 아버지의 그 마음. 집에 있는 2여자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기에 혼자 먹을 바에는 남은 것을 몰래 가져와서라도 먹이고 싶었던 그 마음.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부담스럽지 않게 챙겨주셨던 사장님의 마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맛있게 먹기만 했던 제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고 아버지의 가슴팍에 부딪히는 힘없는 작은 주먹의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아내에게조차 감출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진심. 없는 형편에 하나뿐인 딸 생일 파티라는 걸 해주겠다고 애써서 준비한 초코파이 케이크.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모든 순간마다 가족을 떠올리느라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몰래 싸왔던 치킨까지. 결국 그토록 숨기고 싶어 하셨던 가난한 속내를 가족들에게 들키셨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저만은 몰랐으면 하고 애쓰셨던 부모님의 마음은 제 인생을 그렇게 조금씩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제 인생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인생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부모님께서는 저를 위해 희생 아닌 희생을 하시는 만큼 저도 부모님께 헌신하는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을요. 중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도 저는 단 한 번의 일탈 없이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며 지냈습니다. 물론 친구들과 가끔 길거리 떡볶이 사 먹기도 하고 요구르트를 한 줄씩 사서 친구네 집으로 놀러 가기도 했지만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을 최고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무엇이든 함께하며 자라와서 그럴까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제게 가장 친한 친구는 어머니 아버지였습니다. 대학에서 사귄 친구들이 알려준 풍경이 예쁜 관광지, 그들과 함께 먹었던 맛있는 음식은 곧 어머니 아버지와의 주말 데이트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맛있는 음식, 예쁘고 좋은 것을 보면 가장 먼저 부모님 생각부터 하고 보는 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취직을 하고 나서도 사람들과 친해지고 나면 이 사람은 부모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챙기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저의 사람 보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남자를 만날 때에도 이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서 가족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가진 것이 많아 부모님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받은 사랑을 갚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님을 그저 돈줄로만 생각하는 배은망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닐지언정 그런 류의 사람들만큼은 걸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께서 속상해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또 1년 2년 놓아주고 나서야 만나게 된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제 남편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둘이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몫까지 아낌없이 자신을 키워주셨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계기는 무척이나 단순했습니다. 첫 만남에 알 수 있었어요. 맛있는 닭갈비집에서 만나게 된 남편은 식사를 하던 도중 손을 번쩍 들어 식당 직원분께 말했습니다. 여기 이따 나갈 때 가져가게 닭갈비 3인분씩 포장 좀 부탁드려요. 포장해서 가시게요? 아, 네. 너무 맛있어서. 오늘 각자 집에 포장해서 가자고요. 제 입맛에 맛있는 음식이면 저희 아버지께서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지우 씨네 부모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래요. 제가 맛있어 하는 건 부모님도 항상 맛있어 하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닭갈비예요. 오늘 무척 좋아하시겠는데요? 정말요? 오늘 닭갈비집에서 만나길 참 잘했네요. 아,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번에 부모님 모시고 여기로 한 번 더 올까요? 첫 만남에 상대방의 부모님까지 챙기고 맛있는 음식 앞에 자연스레 가족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에 제 마음이 열렸고, 그렇게 세 번째 만남 만에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가볍게 시외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유명한 관광지로 여행을 다녀오게 되면 늘 저희 두 사람의 양손에는 부모님께 드릴 먹거리와 선물이 들려 있었어요. 꼭 고급스럽고 비싼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 하나부터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하던 그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한반도 어디쯤에 위치한 소도시에 살고 있는데요. 인구도 적고 높은 빌딩보다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라 살기 참 좋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에 있는 작은 예식장. 저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마케팅 업무인데요. 고객 관리도 하고 예식장 홍보도 하고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작은 소규모 예식장이라 그런지 직원들끼리의 사이도 정말 좋았습니다. 식장 내에 근무하는 인원들 중 어색한 사이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에너지가 넘치고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직장 동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관계였기에 제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거나 한 적은 없었는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속마음을 내비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평범한 나이대의 신랑 신부님이 아닌 중년의 신랑 신부님이 올리는 예식이었어요. 예식이 잡혔던 그때부터 예식 당일까지 뵐 때마다 저희 부모님을 생각나게 하는 부부였습니다. 일요일 마지막 시간에 진행됐던 중년의 신랑 신부님 예식은 생각보다 더 활기찼고 또 경건하기도 했습니다. 예식이 끝나기 전에 퇴근을 하게 된 저는 예식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두 분이 정말 아름답고 멋있었어요. 예식장 한편에 배치된 두 분의 결혼 사진을 보며 결혼식은커녕 결혼 사진조차도 한 장 없는 저희 부모님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울컥하는 마음에 가방에 있던 손수건을 꺼내려는데 직원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지우 씨,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왜 울어? 갑자기 다가온 직원들의 당황한 저는 하지 않아도 될, 그리고 할 생각이 없었던 이야기를 그들 앞에서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두 분을 보니까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서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결혼식도 못 올리시고 결혼사진 한 장도 남기지 못하셨는데 두 분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몇 년 뒤에 꼭 하자고 두 분이서 하셨던 약속도 제가 태어나는 바람에 또 흐지부지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형편 속에서 지내다 보니 벌써 제 나이가 이렇게 됐네요. 부모님이 지금 결혼식을 올리신다면 저런 모습일까 싶어서 아우 죄송해요. 갑자기 제가 무슨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건지. 원래 저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뜬금없고 부담스럽죠. 울기까지 하고. 죄송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제가 지우 씨였어도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것 같아요. 울지 마요. 그래도 지우 씨가 이렇게 예식장에서 일하고 있으니 언젠가 부모님 결혼식 준비해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지우 씨. 은영 씨 말처럼 지우 씨가 예식장에 일하고 있으니 언젠가 지우 씨 손으로 부모님 결혼식을 준비할 그날까지 파이팅 해요, 우리. 감사해요. 우리 절대 잊지 않고 그때까지 도울게요. 그러니까 울지 마요. 뭐야, 은영 씨는 또 왜 울어요? 저 원래 누가 울면 눈물이 저절로 따라 흐른단 말이에요. 아이고, 못 살아. 은영 씨, 지우 씨 둘 다 뚝해요, 뚝. 직장 동료들의 위로에 눈물은 멈출 생각을 않고 눈치 없이 더 흘러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예식은 끝나서 하객들이 대부분 빠져나간 후였고 함께 울어주는 은영 씨가 있어 저는 더 마음 놓고 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눈물을 흘린 뒤에도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중년의 부부였고 저는 제 사랑을 하기에 바빠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하루 이틀 흐를수록 날이 다르게 늙어가고 있는 부모님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지금의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던 그 순간 부모님이 떠오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아직 올리지 못한 결혼식을 딸인 제가 감히 먼저 올려도 되는 걸까? 이게 순서와 도리에 맞는 행동일까? 결혼을 미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매일 예민한 상태로 지냈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남편도 알기에 둘이서 결혼식을 미루려던 찰나였습니다. 지호야, 너 결혼식 날 엄마 연분홍 저고리 할까? 진분홍 저고리 할까? 공주, 아빠 넥타이는 어떤 걸로 할까? 아니, 엄마 아빠 아직 예식장 예약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그게 고민이야? 당연하지. 누구 결혼식인데. 세상에 하나뿐인 내 딸이 하는 결혼식인데. 네 아빠 말이 맞아. 엄마 너무 기대된다. 우리 딸 드레스 입은 모습 볼 생각하니까. 얼마나 예쁠까, 내 딸. 결혼식 이야기만 오고 갔을 뿐인데. 당사자인 저보다 더 기대에 찬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나니 더 미루기에도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한참을 고민한 결과 우선 결혼식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께는 너무 죄송했지만 그만큼 두 분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이 사람과 저의 결혼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상견례를 치르고 어머니 아버지 입을 옷을 고르고 제 드레스를 고르고 남편과 수많은 대화를 하며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남들은 결혼을 준비하며 그렇게 많이 싸운다는데 다행히도 저희는 싸울 일이 없었어요. 각자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 역시 저희 둘 다 같았기 때문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혼식 당일 어머니와 아버지는 신부인 저보다도 더 밝은 얼굴로 새벽부터 일어나 분주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왠지 귀엽기도 하면서 저도 가슴이 두근거려 왔어요. 두근거리는 가슴 때문에 결혼식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1시간이 1초처럼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신랑의 등을 번갈아 토닥여 주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고생했다. 우리 사위 멋있느라 고생했고, 우리 딸 예쁘느라 고생했고. 장인어른이 더 고생 많으셨죠. 저희는 한 것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고생을 했다고 그래. 당신은 눈물 참느라 고생했겠지. 내가 무슨 눈물을 참어. 눈물 한 방울도 안 났는데. 얘 지우야. 엄마보다 네 아빠가 더 그렁그렁한 눈으로 너네 둘 쳐다보고 있더라. 정말이야, 아빠? 아니야. 네 엄마가 잘못 본 거지. 이렇게 예쁘고 멋진 딸 사위 보는데 눈물이 왜 나? 그저 드레스 입고 예쁘게 서 있는 네 모습 보니까 옆에 앉은 우리 마누라 생각나서 울컥했지. 네가 하도 고와서. 네 엄마도 저리 고왔을 텐데 싶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애들 앞에서 정말. 긴장한 탓에 결혼식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한 방울도 모습을 비추지 않던 눈물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에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갑자기 펑펑 쏟아지는 눈물을 바로 코앞에서 본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저를 안아오셨습니다. 여보, 당신 때문에 지우 예쁜 화장 다 지워지네. 공주, 아무리 미녀라도 이렇게 좋은 날 울면 마녀 된다. 울지 마라. 아유, 좀 딸, 울지 마. 슬플 것 하나도 없어. 응? 일부러 이상한 소리를 하며 웃음으로 승화해보려는 아버지의 눈에도 여전히 눈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그런 아버지를 나무라며 저를 안아주시는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 분을 보는 제 눈물샘은 당연히 마를 리가 없었죠. 잠깐 제가 가서 티슈 좀 가져올게요. 여보, 물이나 마실 것도 가져올게. 울지 말고, 응? 응, 여보, 고마워. 눈물을 닦을 티슈와 마실 물을 가지고 오겠다는 남편의 눈에도 숨길 수 없는 눈물이 가득 차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저희 앞에 나타난 건 남편이 아닌 예식장 직원들이었습니다. 지우씨, 결혼 너무 축하해요. 너무 예뻤어요, 오늘. 살면서 본 신부들 중에 지우씨가 제일 예쁘더라. 정말. 근데 왜 울어요? 결혼하니까 슬퍼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는 지우씨 직장 동료예요. 오늘 두 분도 너무 멋있으셨어요. 아유, 고마워요. 일하느라 정신 없었을 텐데 우리 지우도 들여다봐주고. 아니에요. 저희가 지우씨 진짜 많이 좋아해서. 결혼하는 당사자보다 저희가 더 오늘을 기다렸다니까요. 하하.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여기서 일하면서 만나본 신부님들 중에 제일 예쁜 신부님이 지우씨예요. 지우씨가 누굴 닮아 이렇게 예쁜가 했더니 어머님, 아버님 닮아 그런 거였나 봐요. 아이고, 민망해서 눈물이 쏙 들어가네. 고마워요. 말만으로 기분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는 것도 참 대단한 건데. 고마워요. 아, 우리 지우 직장 동료분들이 말솜씨로 우리 눈물을 정말 쏙 들어가게 하시네. 신기하네. 지우야, 너도 눈물 다 그쳤지? 그러게, 나도 눈물이 쏙 들어가네. 하하, 고마워요. 은영씨, 민지씨. 우리 셋 다 한번 눈물 동시에 뽑았다 하면 끝날 줄을 몰라서 아빠도 남편도 도망가는데. 하하, 고마워요. 다음 주에 제가 밥 살게요. 농담도 잘해. 다시 한번 결혼 축하해요. 다음 주에 봐요. 모두의 축복 속에서 저희 부부는 성공적으로 결혼식을 마쳤고, 그 여운은 생각보다 꽤 오래 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대한 여운이 오래 남아있으면 오래 남아있을수록 이제 정말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 결혼식을 올려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졌어요. 그저 엄마로서만, 그저 아빠로서만 딸의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복해준 부모님. 못다 이룬 꿈에 대한 아쉬움이 컸을 텐데도 안쓰러운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누구보다 기뻐해주신 두 분. 눈물의 결혼식은 저의 다짐에 묻혀 점점 추억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다시 돌아온 일상, 변함없이 마음씨 따뜻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직장 동료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지우씨,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요? 꽤가 쏟아졌겠다. 진짜 부러워요. 덕분에 잘 다녀왔어요. 신혼여행이라기엔 조금 쑥스러운 가까운 거리지만 그래도 이제 정말 부부가 됐다는 느낌에 솔직히 설레긴 했어요.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고마워요, 다들. 벌써 고마워하면 어떡해요. 아직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 남았는데. 선물이요? 선물은 제가 드려야죠. 돌아오는 길에 사온 게 있는. 아유, 그건 이따 나중에 받는 걸로 하고 우리가 지우씨 여행가 있는 동안 빨리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입이 얼마나 근질거렸는지 알아요? 은영씨가 말할래요? 아니면 제가 말할까요? 민지씨가 얘기해요. 지우씨, 놀라지 말고 들어요. 지우씨 부모님 결혼식 있잖아요. 저희 예식장에서 준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부모님 결혼식을요? 네네, 너무 좋죠? 좋긴 한데, 아직 비용이 제가 모으고 있긴 한데, 예식 비용이 많이 모자라요. 됐고, 일단 지금 지우 씨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상담실 한번 들어가 봐요. 지금요? 얼른! 자리를 비우고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신세를 진 것은 저인데, 선물을 준비해야 할 제게 오히려 선물을 주겠다며 저를 상담실로 무작정 집어넣은 두 사람. 갑작스러운 상황에 눈이 휘둥그레져 상담실을 살폈습니다. 등을 돌리고 놓여있던 의자가 팽글 돌아 저를 바라보았고, 안녕? 그 의자에는 이곳에서 근무하며 오랜 시간 동안 배워왔던, 그리고 저의 결혼식 드레스를 준비해 주셨던 드레스샵 선생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보다 5살 정도 어리신 고운 머릿결과 빛나는 피부가 아름다운 분이세요. 선생님, 뜨거운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는가? 재군이요. 그럼요,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선생님은 며칠 못 뵌 사이에 더 고와지셨는데요. 역시 보는 눈이 좋아. 눈썰미가 있어, 우리 지우 씨는. 선생님은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굵게 웨이브진 머리칼을 귀 뒤로 쓸어 넘기셨습니다. 모델 홍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선생님 곁에 갈 때면 늘 고급스러운 장미향이 나고는 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선생님의 행동을 바라보기만 해도 코끝에 장미향이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선생님과의 반가운 재회가 끝나고 선생님은 꼭 잊고 있던 것이 갑자기 생각난 사람 마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곁으로 걸어오셨습니다. 발걸음을 따라 장미향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 말 하려고 불렀지. 지우씨, 부모님 이야기 전해 들었어. 왜 진작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은 거야? 그건 아무래도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말씀드릴 만한 일도 아니고 해서 말씀 못 드렸어요. 숨기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우씨 여태 여기서 일하면서 내 소문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네? 어떤 소문이요? 으이그, 정말 못 들어본 표정이네. 들뜬 소문들 안 듣는 자세야 칭찬해줄 만하다만 더 일찍 알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 내가 안타까워. 나 지우씨 부모님 결혼식 맡아서 진행할 거야. 선생님께서 저희 부모님 결혼식을요? 그래, 통보해서 당황스럽지? 지우씨도 나한테 일방적으로 말 안 했으니 나는 일방적으로 이야기할게.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민망하다만 난 말이야. 결혼식은 올리고 싶은데 비용이나 상황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진행해드리고 있어. 선생님, 저희 부모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참 못난 딸이라 아직 부모님 결혼식 준비할 비용을 다 모으진 못했어요. 그래도 이번에 제 결혼식 준비하면서 느낀 게 많아요. 저 더 빨리 돈 모아서 결혼식 준비해드릴 거예요. 새 신부가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부모님 결혼식을 올려드리려고 허리띠를 또 졸라매길. 비용 걱정은 하지 마. 네?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왜? 지우씨, 남한테 신세는 못 지는 성격이라서? 괜찮아. 이런 거 좀 신세지면 어때? 그래도 걱정 마. 내가 완전 공짜 무료로 해드리진 않을 거야. 나도 나만의 규율이라는 게 있거든. 내가 지우씨네 부모님 결혼식 준비해드리고 받을 비용은 딱 이거. 선생님은 단호한 표정으로 홍보 책자에 들어있는 사진 한 장을 가리키셨습니다. 신상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델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당황하고 놀란 마음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레스 대여 비용, 그 비용만 받고 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드레스 대여 비용만 지불하면 나머지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도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응, 맞아. 생판 처음 보는 모르는 분들 결혼식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지우씨 부모님 결혼식이라면 더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드리지. 아유, 기집애야.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다른 곳도 아니고 예식장에서 일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눈앞에 부모님이 아른거렸을 거야. 선생님, 으이그, 감동할 거 없어. 너 결혼 한 번 해봤으니 더 쉽게 설명해드릴 수 있지? 네, 물론입니다. 그래, 우리 오랫동안 고생하셨을 두 분께 아름다운 순간을 선물해드리자.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선생님과의 대화를 끝내고 나온 저는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채 화장실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혹시 내가 신혼의 단잠에 빠져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쉽게 갚아지지 않던 부모님의 빚, 착실하게 돈만 더 벌 수 있다면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던 어머니 아버지, 가난한 집의 딸로 자라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제게만큼은 아낌 없으셨던 부모님, 쥐하로 일하고 이자를 갚고 또 쥐하로 일하고 이자를 갚는 악순환 속에서도 가족 간의 사랑만큼은 지켜내 보이셨던 부모님, 하나 있는 딸에게 다 해주시려고 부부로서의 달콤함은 내려두고 오랜 세월 부모로서의 삶만 살아오신 부모님께 드디어 의미 있는 선물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기뻐야 하는데 행복해서 예식장 한 바퀴를 소리 지르며 달리고 또 달려도 모자랄 판에 자꾸만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났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며칠을 보내고 드디어 그날이 되어 신혼집이 아닌 부모님 댁으로 향하면서 부모님께 드릴 말씀을 고르고 골랐습니다.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할지 너무 긴장됐습니다. 가방 속에 챙겨둔 두 분의 이름이 새겨진 애꿎은 청첩장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실 턱이 없는 부모님께서는 연락 없이 방문한 제가 걱정되셨는지 울상부터 지으셨습니다. 아니, 신혼집으로 가야 할 네가 왜 이 집으로 왔냐? 뭐야, 지우 왔어? 어쩐 일이야? 무슨 일 있니? 엄마, 아빠, 나 할 말이 있어. 부모님의 얼굴을 뵙자 마음이 조급해져 급하게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지셨는지 부모님께서도 서둘러 제 앞에 마주 앉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응? 몇백 번이고 준비했던 말들은 다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리고 말없이 부모님 이름이 쓰여진 청첩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읽어봐. 신랑 장태석, 신부 오미선, 엄마 아빠 이름이네. 그러니까 왜 여기에 우리 이름이? 엄마 아빠 결혼식 올릴 수 있게 됐다고 이제. 두 분 오랫동안 못 이룬 꿈 이룰 수 있게 됐다고. 내가 동규 씨랑 나란히 섰던 그 예식장에서 엄마 아빠도 많은 분들한테 축복받으면서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무슨 소리인지 통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실감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한참 서로만 바라보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저 자신에게조차도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놀랐지? 너무 갑작스럽게 이야기해서 미안해. 나도 이렇게 갑자기 엄마 아빠 결혼식을 준비해 줄 수 있게 될지는 몰랐어.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정말 믿기지가 않아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여보, 당신이 무슨 말 좀 해봐요. 아버지는 말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어머니보다도 아버지께 더 한이었던 올리지 못한 결혼식.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그런 어머니에게 아름다운 순간을 선물하지 못했던 아버지 자신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아버지. 아버지의 눈물은 어머니의 눈물이 되고 두 분이 흘리는 눈물을 보며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또한 결혼식 베테랑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수십 년의 경력이 있는 선생님과 저의 직장 동료들까지 힘을 합세하니 세상에서 이보다 더 꼼꼼하고 철저한 결혼식이 또 있을까요? 결혼식 당일 예식장은 부모님의 늦은 결혼식을 축복해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들부터 가족들, 소식을 듣고 달려오신 학교 선생님, 예전 직장 동료들, 남편의 가족분들까지 여러 사람들로 붐비는 예식장에서 저는 오직 어머니 아버지 두 분만 보였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조명 아래 그 어떤 신랑 신부보다 아름다웠던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을 축복해주러 모인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대신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 또한 차오르는 눈물을 목구멍으로 삼켜가며 끝까지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축복해주시는 사람들 앞에 서서 서로를 향한 편지를 낭독하셨던 부모님. 모든 말들이 다 제 가슴속에 들어와 박혔지만 가장 제 코끝이 시큰했던
아버지의 편지 내용이 생각납니다. 여보, 이제는 우리 울지 말아요. 힘든 일도 나쁜 일도 웃으며 함께 버팁시다. 우리 이제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말아요. 이제 우리는 정말 울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웃어야 할 일, 웃을 일, 웃게 될 일들만 우리의 남은 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한결같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감사해요. 당신에게 받은 사랑은 내 남은 평생을 다 바쳐 갚아도 모자란 시간이에요. 그러니 더 많이 사랑하고 넘치도록 행복합시다. 내가 그렇게 할게요. 여보, 이제는 우리 울지 말아요. 편지의 일부분이지만 가장 좋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울지 말자고 서로를 향해 웃어 보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분은 가장 먼저 선생님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두 분의 발걸음을 예상하고 계셨는지 이미 저희 쪽으로 오고 계셨어요. 선생님,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아버님, 고마운 인사는 이미 지난번에 충분히 하셨잖아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그래도 감사해요, 선생님. 우리 두 사람 식 올리면서도 실감이 안 나서 이게 꿈이지 현실인 게 말이 되나? 꿈 아니에요, 어머님. 이렇게 사람 많고 정신없는 꿈이 어디 있어요? 저기 봐요. 다 어머님, 아버님만 보고 웃고들 있죠? 어머님, 아버님께서 그동안 참되고 훌륭하게 살아오셨다는 증거네요. 그동안 참 많은 결혼식을 준비해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참 느끼는 게 많은 결혼식이에요. 축하드려요, 정말. 감동적인 부모님의 결혼식을 마치고 일주일 뒤 선생님과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했습니다. 감사의 인사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법이지요. 선생님이 평소에 좋아하셨던 한식집에서 다 함께 모여 앉은 식탁은 정말 풍성했습니다. 함께 하는 것만으로요. 그날 선생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선생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이런 일을 실천하시게 된 거예요? 선생님은 담담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도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은 고사하고 결혼사진 한 장이 없이 사셨어. 근데 뭐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았으니까 그렇게 마음 아픈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착실히 살다 가셨지. 늦게라도 결혼식을 해드렸어야 한다는 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후회할 바엔 부모님께 못 해드린 거 남들한테 해드리면서 살자. 그렇게 마음먹은 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야. 다양한 사연의 신랑 신부님들이 계셨지만 두 분처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생각나는 신랑 신부님은 처음이었어. 나도 지우 너 덕분에 많이 추억했다. 우리 부모님 정말 행복했어. 알고 보니 선생님의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처럼 비슷한 상황을 겪다 세상을 떠나셨고 선생님은 그것에 대한 미련이 있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이 일은 사실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나 소문이 나 있었다고 해요. 저만 몰랐던 건지. 따뜻한 대화와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했던 그날의 식사는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의미의 선물이었습니다. 선생님께도 그날이 그리고 저희 가족과의 인연이 평생토록 기억에 남을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저희 가족들도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마음이 모여 힘이 되고 그 힘들이 모여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봉사활동을 하게 되니 부모님과의 사이도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이보다 더 돈독한 가족은 없겠지만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월급날 사장님께서 사오신 통닭을 한 입도 먹지 않고 집으로 싸오셨던 아버지께 그때 왜 그렇게도 우리한테 숨기려고 했냐고 여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한테 가난한 마음까지 물려주고 싶지는 않았거든. 작지만 작지 않았던 아버지의 따뜻한 노력으로 가슴 아프지만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는 과거가 된 지금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부모님께 그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선물을 할 수 있게 힘껏 도와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선생님처럼 남들에게 소중한 순간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어 있기를 꿈꾸며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 봅니다. 조금은 따뜻하고 조금은 이기적인 저희 가족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